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의 집이라 부르며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다. 사람들은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살아서 나오지 못한다는 소문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 폐가는 점점 더 황폐해졌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점점 더 무서운 이야기들이 돌았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청년 4명이 그 집의 소문을 듣고 마을을 찾았다. 그들은 이런저런 도시의 무서운 방탈출 카페와는 다른 진짜 공포를 경험하길 원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폐가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날은 이미 저물어 어둠이 깔린 시간이었다.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낙엽이 수북히 쌓인 앞마당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폐가는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었고 곳곳에서 눅눅한 냄새가 났다. 벽지 하나하나는 지저분하고 벗겨져 있었다. 첫 번째 방은 작고 낡은 거실이었다. 그곳에서는 오래된 소파와 먼지 앉은 피아노가 있었고 피아노 건반 위에는 누군가 적어놓은 듯한 손때 묻은 악보가 널브러져 있었다. 한 청년이 악보를 본 순간 창문 밖에서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어왔다. 피아노 건반이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모두는 술렁거리는 마음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거실을 빠져나왔다. 다음은 좁은 복도를 쭉 따라가 만난 작은 방이었다. 방 중앙에는 마치 재단처럼 생긴 탁자가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앨범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들은 앨범을 열어봤고 거기에는 흑백 사진들이 끼워져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가족 같은데 이상하게도 모두가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사진 속 사람들의 그림자가 점점 또렷해졌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방 안에 있던 조명이 깜빡이더니 강한 빛을 한번 내뿜고 나서 꺼졌다. 모두는 자신들이 사진을 잘못 건드린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품고 서둘러 방을 빠져나왔다. 그 다음 방문은 넓은 부엌이었다. 창문은 사방에서 비명을 지르는 듯한 바람의 돌문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누군지 모를 주민들의 흔적처럼 다양한 생활용품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유독 낡은 라디오가 그중 눈에 띄었다. 한 청년이 호기심에 라디오에 다이얼을 돌리는 순간 라디오에서는 불안하게 튀어나오는 잡음 속에 마치 울부짖는 듯한 격한 소리가 섞여 들렸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라디오를 도로 꺼놓고는 서둘러 부엌을 떠났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발견했다. 무언가가 자꾸 위에서 발소리를 내며 걸어 다니는 것 같았다. 청년들은 공포심에 거의 지쳐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묘한 끌림에 결국 2층으로 올라갔다. 2층 복도를 따라가며 방들을 하나하나 살피던 그들은 마침내 가장 큰 방의 문 앞에 도착했다. 문 손잡이에 손을 대는 순간 온몸에 차가운 한기가 느껴졌다.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황당함과 두려움에 말을 잃었다. 방 안 중앙에는 거대한 거울이 하나 있었고 그들은 거울 속에서 자신들 외에 또 다른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모습들은 하나같이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거울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요란한 소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청년들은 혼비백산하여 뛰쳐나왔고 다급히 계단을 내려가 집 밖으로 달렸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더 이상 어떤 설명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마을에는 다시 강한 바람이 불었다. 사람들은 그 오래된 폐가가 다시 경고의 소리로 가득 차오르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 집에 관한 무서운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계속 전해졌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추운 겨울밤 대학 졸업을 앞둔 수미는 교수님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다. 다음 주까지 제출해야 하는 연구 논문의 중요한 자료가 빠졌다. 지금 학교에 와서 보충해야 해. 급한 목소리의 교수님 전화를 받자마자 수미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학교로 향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학교 캠퍼스는 마치 유령 도시처럼 고요했다. 길가의 가로등은 하나둘 깜빡였고 차가운 바람은 수민의 볼을 매섭게 때렸다. 아무도 없는 교정을 지나 컴퓨터실이 있는 본관 건물로 향하는 동안 수민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본관에 도착한 수민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텅 빈 복도는 전등이 켜지지 않아 어둡고 음습했다. 수민은 계산된 걸음으로 2층 컴퓨터실로 향했다. 건물 안은 이상하리만치 추웠고 낡은 창문 사이로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소리가
유령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컴퓨터실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수미는 그 안이 의외로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다. 초여름의 한낮처럼 공간을 가득 채운 온기에는 뭔가 불길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일단 제 할 일을 마치고 빨리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하며 컴퓨터를 켰다. 컴퓨터가 부팅되는 동안 수미는 자신의 USB를 찾아 가방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컴퓨터 화면의 어딘가에서 으스스한 기척이 느껴졌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운에 고개를 들어보니 화면에는 수민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의 얼굴이 비춰져 있었다. 분명 화면에는 수민의 얼굴이 떠야 하는데 그 자리에는 흰 소복을 입고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수민을 응시하고 있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수민은 숨이 턱 막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다. 수민은 눈을 깜박이며 다시 화면을 보았지만 그 여자는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이내 화면 속 여자의 입이 천천히 열리며 마치 화면을 뚫고 나올 것처럼 무섭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고 싶었어. 기괴하고 낮은 목소리가 뒤에 메아리쳤다. 마치 현장에서 직접 들리는 듯 생생한 소리에 수미는 온몸이 마비된 듯 굳어버렸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려 했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컴퓨터실엔 다른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공포와 혼란 속에서 수미는 컴퓨터를 끄고 방을 뛰쳐나왔다. 좁고 긴 복도를 달리면서도 등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어 계속해서 뒤를 힐끔거리게 됐다. 다행히도 복도 끝에 다다른 수미는 비상구를 발견하고 망설임 없이 출구로 향했다. 밖으로 나와 차가운 공기에 잠시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수미는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그녀의 꿈에는 다시 그 여자가 나타나 이상한 말을 속삭였다고 했다. 꿈속에서조차 여자는 화면을 사이에 두고 수민을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며칠 동안 수민은 그날의 경험을 떨쳐내기 위해 애썼지만 끝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없었다. 더 이상 연구실에 나가기도 어렵게 되었고 혼자서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그녀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같은 교실에 있었던 다른 학생들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다. 그들이 말하길 몇 년 전 같은 컴퓨터실에서 한 여학생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 이후로 가끔씩 그 여학생의 모습이 목격되곤 했다는 것이었다. 그 여학생이 생전에 남겨두고 간 말이 혹시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녀가 나타난다는 속설이 돌고 있었다. 수미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의 경험이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다. 그 후로도 밤이 깊어지면 종종 떠오르는 그 창백한 얼굴의 기억에서 벗어나려 애썼으나 한동안 그 기억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날의 사건은 수민에게 오랫동안 악몽과도 같은 기억으로 남았고 그녀는 그 후로도 밤늦게 혼자서 학교 캠퍼스를 걸을 일이 없도록 했다.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그 여자의 정체는 때때로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회자되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지영이라는 여학생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호기심이 많았고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모험을 즐기는 것을 좋아했다. 여름방학이 되어 지영은 도시에서 온 사촌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이들은 매일 밤 늦게까지 마을 주변을 탐험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마을의 외곽에 있는 숲속 깊은 곳에 있는 폐가에 관한 것이었다. 오래전 그곳에 한 가족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이후로 그 집은 버려진 채 남아있었다. 사람들이 종종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와 빛을 목격했다고 전해진다. 이 전설은 특히 아이들 사이에서 금세 유명해졌고 지영 역시 이 이야기의 진실을 확인해 보고 싶었다. 어느 날 밤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여름밤 지영과 사촌들은 용기를 내어 그 폐가를 탐험하기로 결정했다. 출발 전 이들은 각자 손전등과 간식 그리고 비상용 호루라기를 준비했다. 웃고 떠들며 용기를 북돋아준 채 숲을 향해 걸어갔다. 숲에 들어서니 그들은 점점 늘어나는 어둠과 소름 끼치는 적막함에 빠졌다. 숲속의 나무들은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 집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태롭게 서 있었다. 쓸쓸한 외관과 깨진 유리창, 덩굴 식물이 얽힌 벽은 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영은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문을 열었고 문은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렸다.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곳곳에는 낡고 부서진 가구들이 마치 사람의 형태를 한 듯 놓여 있었다. 아이들이 폐가 안을 탐험하던 중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닫혔다. 모두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지만 곧이어 웃음으로 상황을 모면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고 섬뜩한 속삭임과 함께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긴장감이 감돌던 중 지영이 갑자기 사라졌다. 사촌들은 지영을 찾기 위해 모든 방을 뒤졌지만 어디서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그때 지영의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져 있음을 발견했고 그것은 문득 공포감을 더했다. 겁에 질린 사촌들은 즉각 마을로 돌아가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마을 사람들은 즉시 수색대를 꾸려 숲으로 향했다. 마을의 장로 역시 그들과 함께 갔는데 그는 이 폐가에 얽힌 비밀을 알고 있는 듯했다. 수색이 계속되는 동안 장로는 사람들에게 그 집이 사실은 다른 차원과 연결된 곳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곳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가끔씩 그 차원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전설일 뿐이어서 아무도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 다행히도 사람들은 지영을 울면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알던 숲의 경계 넘어 다른 시공간에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지영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려고 했었지만 그저 어렴풋한 그림자와 속삭임 정도밖에 기억할 수 없었다. 그 이후로 그 폐가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철저히 봉인되었고 다시는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게 되었다. 지영과 그녀의 사촌들은 성장하면서 그날의 사건을 잊으려고 했지만 그날의 두려움과 신비로운 경험은 항상 그들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때때로 그들이 성장하면서 선택의 순간에 그날의 기억이 그들에게 조언을 주곤 했다. 전설은 그렇게 마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남아 전해졌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숲을 지나갈 때면 가끔씩 등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다. 믿거나 말거나 그것은 여전히 그 마을을 드리고 있는 오싹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